이번 개념은 무관사입니다. 무관사할 때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관사가 없다는 거죠. 부정관사든 정관사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사라고 하는 건 명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 어나 언이나 더 부정관사나 정관사를 명사 앞에 쓴다는 거예요. 명사가 있으면 앞에 관사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무관사를 이번 시간에 하는 거예요. 뭐 침대 베드라고 한다면 이 어는 부정관사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은 거, 그리고 어는 하나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침대 하나, 이게 베드예요. 근데 더 베드라고 쓰면 더는 개수는 상관없어요. 한 개든 100개든 정해진 그 침대, 딱 이렇게 정해진 거에 표현할 때는 정관사 더를 쓴다고 했죠. 근데 관사가 없을 때 그냥 베드는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거죠. 무관사일 때 이때는 어떨 때 이런 무관사를 사용하느냐? 크게 4가지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 이름, 수학, 매스, 과학, 사이언스, 국어, 코리안, 이러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이름 명사 앞에는 관사가 없어요. 관사를 안 써요. 두 번째, 식사 이름, 아침 식사, 브렉퍼스트, 점심 식사, 런치, 저녁, 디너. 식사 이름 명사 앞에는, 원래 명사 앞에 관사 쓰잖아요. 근데 식사 이름 명사 앞에는 관사를 안 써요. 언어, 프렌치, 불어, 프랑스어, 불어, 그 다음 잉글리시, 영어. 이 언어 앞에는 관사를 안 써요. 사실 뭐 언어는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운동 경기 이름, 바스켓볼, 농구, 베이스볼, 야구, 사커, 축구, 발리볼, 배구, 이렇게 운동 경기 이름 명사 앞에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사 앞에는 관사를 안 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저기요, 어이 소년, 그다음에 누구 뭐 이렇게 부를 때 이름 부르는 걸 혹격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부를 때는 관사를 안 써요. 근데 웃기잖아요. 누군가를 부르는데 어를 써야 될까, 언을 써야 될까, 더를 써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자체가 빨리 불러야 되는데 혹격일 때 누군가를 부를 때 관사를 안 씁니다. 자기 엄마 아빠를 말할 때 관사를 안 써요. 그냥 맘이지, 그냥 데드지, 그냥 father, 그냥 mother 이렇게 쓰는 거지. 맘, 더맘 뭐 이렇게 관사를 안 쓴다니까요. 자기 엄마 아빠를 말할 땐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 교통 통신 수단에 관사를 안 써요. 이 바이 버스를 타고 바이 택시를 타고잖아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on the bus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in the taxi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by를 사용할 때는 관사가 없잖아요. 이게 관사가 없죠? 근데 on이나 in으로 바꾸어서 뭔가를 타고 교통수단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는 관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by 교통통신수단으로라고 할 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참고인데 on으로 바꾸어 쓰는 경우는 그 교통수단 위에서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교통수단을 말하고요. in을 쓸 때는 일어서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그런 수단을 말합니다. 쌤, 택시도 일어서서 머리 구부리고 일어서 막 버스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버스처럼 이렇게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택시는. 그래서 걸어서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교통수단은 in으로 바꾸면 되겠고, by를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위에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은 주로 on을 쓸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어쨌든 by를 사용한 교통통신수단에는 관사가 없다라는 거, 요게 기본적인 4가지예요. 자, 아래쪽에는 보세요. 침대라고 하는 본래 목적은 잠을 자는 게 목적이고, church, 교회라고 하는 건 종교의식, 즉 예배를 보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학교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이게 기본 목적이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go to bed, church, school 이 3가지는 본래 목적으로 갈 때는 관사를 안 쓰는데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갈 때는 관사를 쓴다라는 게 요게 요 3가지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 침대에 자러 가면 그냥 go to bed예요. 침대는 잠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침대에 휴대폰을 두고 왔네? 휴대폰을 가지러
그 침대에 간다면 자러 가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가지러 가는 거잖아요. 침대에 본래 목적인 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갈 때는 관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교회에 예배 보러 가거나 종교의식을 치르러 갈 때는 go to church 관사를 안 써요. 무관사예요. 무관사.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 넓어서 거기서 배드민턴을 막 칠 수 있네? 야, 어디 배드민턴 치러 그 교회 가자. 그러면 그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땐 본래 목적이 아닌 거니까 go to the church 관사가 나와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공부가 학교의 본래 목적이니까 go to school. 등교하다 공부하러 가다 go to school. 근데 공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학교로 가다라고 할 때는 go to the school. 관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정리하시고 본래 목적으로 갈 때는 관사가 없고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갈 때는 관사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하나씩 예문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방금 설명했던 거 말고 다른 것도 막 등장할 텐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웨이터 누군가를 부를 때는 관사를 안 쓴다고 했지. 지금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엄마 나갔어요 라고 할 때 본인의 자신의 엄마 아빠를 말할 때는 관사를 안 쓴다고 했으니까 Mom is out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그 다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를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냥 lunch지, had lunch지, had a lunch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면 매 일요일마다 교회에 이 지하철 타고 예배로 갑니다. 답이 went to the chur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당연히 일요일마다 가는 건 예배를 보러 갈 테니까. 그런데 이거 답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길 수 있어요. 아니 매주 일요일마다 나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떠한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그러면 답이 이게 아니라 이걸 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거다. 왼쪽이다. 관사가 있는 오른쪽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답이 왼쪽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일요일마다 가는 건 예배가 거의 90%일 테니까. 근데 go to church, 과거니까 went to church는 예배를 보러 가는 거지만 더가 붙으면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그 교회에 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꼭 답이 왼쪽만 돼. 이건 좀 그래요. 그 다음 by 교통수단은 관사를 안 쓴다고 했죠. by subway. 그 다음 관사라고 하는 건 명사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명사가 없으면 관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관사란 명사 때문에 쓰는 거예요. pretty는 예쁜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형용사만 있을 때는 관사를 왜 씁니까? 명사가 있어. She is a pretty girl. 이렇게 명사가 있기 때문에 a pretty girl이지 명사가 없다면 이 어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명사가 없을 때는 관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냥 pretty, a pretty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 이름 앞에는 관사를 안 써요. 그냥 톰이지, a Tom, the Tom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톰인데 이것도 하나. 톰은 자기의 부인을 파리에서 만났어. 도시나 국가 이름, 고유명사에 나라 이름, 도시, 국가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걸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톰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파리에서 만났대. 난 잘 모르는 사람이야. 어떤 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톰, 사람 이름, 이런 사람 이름 앞에는 무관사, 관사를 안 쓰는 겁니다. 답은 이거로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무작정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 앞에 어를 썼는데 이게 만약에 문법적으로 맞는 편이다. 그냥 톰이 맞는 거야. 그렇다면 그건 잘 모르는 어떤 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떤 톰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파리에서 만났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고유명사에는 관사 안 씁니다.
고유명사란 국가, 그 다음에 도시,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그래서 파리스, 파리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원사 안 쓰죠. Please give me water. 얘는 물질명사 액체잖아요. 물질명사는 셀 수가 없으니까 관사가 안 되는 거죠. 물질명사 고체, 액체, 기체로 된 그 재료, 그 물질명사는 셀 수가 없잖아요. 워터 액체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왼쪽이 가능합니다. 답은 얘로 선택하시되 Please give me water 이렇게 답을 선택하시되 얘도 가능한 건 어떨 땐가 하면 물은 액체니까 셀 수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water라고 쓰면 물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 한 병. 편의점 가서 give me water please라고 하면 뭐라고 알아듣는가 하면 물 주세요가 아니라 물 한 병 주세요. 물, 생수 한 통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제품 한 통, 한 개 이렇게 그 물질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 수준에선 얘가 답이지만 액체니까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는 건 관사 못 써. 답이 얘지만 얘가 되는 경우는 water가 어떻게 사용될 때? 생수 한 병 이럴 때. 커피라고 하는 건 액체니까 커피 please, 커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커피 또는 two coffees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면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품 한 컵 주세요. 커피 2컵 주세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하나, 제품 2개 주세요. 이럴 때는 액체도 복수에 s를 붙이거나 관사를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액체는 물질 명사는 관사를 안 쓰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원칙과 원칙이 아닌 두 가지를 설명은 다 하지만 답은 얘로 체크하세요. 답은 얘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 사랑, 신용, 꿈 모양, 형체, 형상이 없는 추상명사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냥 love, 사랑은 위대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사랑 그래서 범위가 한정될 때는 이렇게 범위가 뒤에서 전면구가 꾸며줄 때는 구나 절이 뒤에서 꾸며줄 때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특정, 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관사 더는 쓸 수 있는 거죠. 범위를 한정해 줄 때, 뒤에서 꾸며줄 때는 더를 쓰는 거죠. 특정됐으니까 정관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상명사는 무조건 관사 안 돼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 쓰지만 이렇게 더를 쓰는 경우는 특정함이 있다는 거. 소유격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관사를 못 써요. 왜냐하면 어하고 소유격은 한정사로서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거든요. 어를 쓰거나 마이를 쓰거나 뭐 더를 쓰거나 어쨌든 관사와 소유격은 한정사라고 해서 이 둘 중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하나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보이 또는 더 보이 또는 마이 보이 이렇게 하나만 써야 되지 관사와 소유격을 둘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이 독이지 마이 독, 마이 어독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마지막 한 장면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답이구나 그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더 필기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운동 경기는 관사를 안 쓴다고 했죠. 운동 경기 이름 축구, 배구, 농구, 야구. 그 다음에 과목 이름에는 관사를 안 쓴다고 했죠. 구경, 수가, 사.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를 안 써. 잘했어요. 그랬는데 조심하세요. 만약에 형용사가 꾸며준다면 와 좋은 식사였어. 이거 좀 처참한 끔찍한 식사였어. 형용사가 꾸며줄 때는 어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름에는 관사를 안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사라고 이 형용사가 좋은 식사였어. 형용사가 꾸며줄 때는 부정관사 어를 쓴다라는 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정리하시라고요. 그게 실력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얘는 텔레비전 보다 할 때 watch TV예요. watch TV.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요즘 TV는 이렇게 안 생겼죠.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안테나가 돼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TV 모습이라 그랬는데 TV 제품을 말할 땐 더 TV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 프로그램은 그냥 TV가 되는 거예요. 더가 붙으면 이 텔레비전 물건을 말하는 거고 이 기계 장치 그냥 TV라고 쓰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매일 텔레비전 봐라고 할 때는 TV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거니까 watch TV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왼쪽도 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 이 레벨에서는 답이 얘겠지만 얘도 틀렸다고 못하는 건 나는 그 텔레비전을 너무 사고 싶어. 와,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너무 이렇게 얇고 너무 고급스럽고 맨날 벽에 걸어두고 보고 싶어. 그래서 매일 그 TV 제품을 보러 가. 매일 봐.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그 TV를 나 언젠간 얘를 살 거야. 언젠간 그 TV 제품을 살 거야. 그러면 얘도 가능하죠. I watch the TV every day.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사고 싶었던 그 TV 매일 봐. 이렇게 말할 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야, 나 매일 텔레비전 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다 할 때는 watch TV.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기계 장치,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기계 전자 제품을 본다라고 할 때는 watch the TV. 텔레비전 프로그램, 텔레비전 제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시면 되겠고 답은 얘로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연주하는 악기에는 이렇게 정관사들을 붙여요. 연주하는 악기 앞에는 정관사들을 붙입니다. Play the violin. 그런데 이것도 그냥 정리만 하세요. 예. 얘가 답이긴 하지만 이 바이올린을 직업적으로 연주한다라고 할 때는 관사를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시. 나 아침마다 매일 바이올린 연주를 해. 나 이거 입시에서 나중에 뭐 대학 갈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 바이올린 연주를 해라고 할 때는 그냥 악기 앞에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 앞에 정관사 더를 쓰면 돼요. 그런데 직업적으로 나는 피아니스트인데 직업적으로 연주하다 할 때는 관사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렇게 악기 앞에 더를 쓴다. 요렇게 정리하시고 얘를 쓰는 경우는 방금 말했던 직업적으로 연주할 때 이건 따로 정리하시고 우리 레벨에선 요걸 답을 하는 경우 별로 없으니까 요걸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B는 불어를 말할 수 있어. 불어해. 그래서 프렌치 언어에는 관사를 안 씁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세요. 얘가 답인데 이 English 얘가 영어란 뜻도 있고요. French 얘가 불어란 뜻도 있지만 이 English는 영국의, 영국 사람의,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를 붙이게 되면 영어가 아니라 영국 사람들, 더 프렌치는 불어가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을 말할 때, 그 나라 국민들을 말할 때 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 표현을. 그래서 요렇게 쓰면 불어, 프랑스어, 언어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 프랑스 국민들, 프랑스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둘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프렌치는 관사를 못 써 이러지 마시고 요런 거에 둘의 차이를 느끼라고요. B는 불어를 한다는 거고 와인을 좋아하는 건 불어가 아니라 프랑스어가 아니라 프랑스 국민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좋아하는 거니까 더 프렌치는 불어가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 이거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likes가 아니라 like예요. likes가 아니라 like 복수 취급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학교가 등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school 되겠죠. 물론 우길 수 있죠. 난 매일 아침 7시에 등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그 학교에 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문장 보면 얘 7시에 매일 등교하는구나.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구나. 등교하다 공부하러 가다. 그러면 관사를 안 쓰는 거고 더가 답이라고 우길 땐 학교에 공부나 등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다라고 할 때 매일 가! 그럴 때 이걸 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축구하러 학교에 갔어. 얘는 went to the school이죠. 공부가 아닌 등교하다 공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하는 거니까 관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국가 이름 이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미국 있잖아요. 줄여서 USA. 그런데 만약에 United가 붙은 이런 국가 이름엔 더를 붙여야 돼요. 원래
나라, 국가, 도시,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라고 있는데 고유명사에는 관사를 안 붙이잖아요. 관사를 안 붙여요. 맞죠? 그런데 United가 붙거나 United Kingdom 영국 할 때 이 United가 붙거나 그 다음에 복수의 S로 끝나는 국가 이름 앞에는 더를 붙입니다. 원래 국가명에는 관사를 안 붙이지만 United가 들어가거나 복수의 S로 들어가는 게 주로 두 개만 외우세요. 필리핀즈, 네덜란드, 필리핀하고 네덜란드 두 개 국가는 마지막에 S 복수에서 끝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냥 United 안 되고요. United가 붙으면 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다음에 더 United Kingdom. 그래서 영국 이 두 개의 United 붙은 건 더가 붙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필리핀 맞아요. 그런데 국가 이름이 이렇게 S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네덜란드 이렇게 S가 붙은 이렇게 S로 끝나는 국가명에는 관사 더를 붙여야 돼요. 요거 두 개 국가 조심하세요. 그냥 코리아지 더 코리아가 아니지만 필리핀즈가 아니라 더 필리핀즈, 더 네덜란드 요 두 개 따로 암기하시고 더가 붙습니다. 마지막 두 개 남았는데 이거 발음할 때 유즈드카예요. 이거 발음할 때 발음 기호가 J, U 이렇게. 그냥 U일 때는 우 발음이고요. JU 발음일 때는 요게 이렇게 발음 기호가 이렇게 잘 안 써지냐? JU 요렇게 발음될 때는 U. 그냥 U만 발음될 때는 우. 그래서 이거 발음할 때 우즈드카가 아니라 유즈드카. 우즈드가 아니라 유즈드카. 그래서 유즈드 할 때 이 U란 발음은 이건 우. JU는 U. 우,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그러면 J는 자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이거 모음이니까 언을 써야지. 발음 기호라는 거예요. 발음 기호로. 발음 기호가 JU이기 때문에 J는 자음이어서 어를 쓰는 게 맞아요. 겉보기에는 모음이지만 스펠링은 모음이지만 발음이 자음 발음 JU, U로 발음되기 때문에 언을 쓰는 게 아니라 자음 발음 앞에는 어를 쓰는 거죠. 얘가 답이에요. 얘가. 중고차라고 할 때. 반면에 얘는 how가 아니에요. 발음할 때, 얘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이게 모음이 발음 첫 글자예요. 겉보기에는 H 자음이지만 H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발음 기호를 보시면 how가 아니라 our.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on을 쓰는 거예요. on을. 모음으로 발음될 때는. 그래서 used 얘 조심하시고 our 얘 조심하시고 얘는 발음이 H 발음 안 된다.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발음되니까 on을 쓰고 얘는 겉보기에는 모음이지만 발음 기호가 U가 아니라 JU, U 얘는 우, used 하기 때문에 이게 J가 자음이어서 어를 쓴다. 그래서 used car 이게 답이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죠. 선생님 이 hour 1시간 얘는 추상명사잖아요. 60분이라는 거 1시간이라고 하는 건 모양 형체가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그럼 또 하나요. 이 추상명사는 관사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잘했어요. 추상명사는 당연히 관사를 붙이면 안 되죠. 복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hour 이 60분 1시간이라고 하는 이 60분 hour는 형체 모양이 없는 추상명사니까 s를 붙이면 안 되고 여기다가 부정관사 on도 원래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추상명사가 원래 기본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고유물질 추상명사는 주로 셀 수가 없고 보통 집합명사는 셀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90% 그렇다라는 거죠. 100% 그렇진 않아요. 얘 추상명사지만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는 on 붙일 수 있고요. 단위는 복수의 s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램 할 때 킬로그램, 그램 할 때 미터 이렇게 단위는 추상명사지만 단위는 복수가 가능하고 하나일 때는 어와 on 관사도 붙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마음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추상명사는 관사 안 돼, 복수 안 돼. 90%는 그래요. 근데 예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조금씩 정리해야 됩니다. 관사는 진짜 어렵습니다. 쓰임이 워낙 많아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